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3번 문항 보니까 내용에 대한 이해에서 내용 이해네요. 그래서 줄거리 파악을 해라 라고 이야기됐고요. 그 다음에 기억과 니은에 대한 이해, 적절한 걸로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밑줄이 그어져 있을 수 있고 끊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끊어야 돼서 기억을 찾아보니까 그러고는 입었던 홍금포를 벗어 불지르고 옥대와 옥포를 벗어 철봉으로 깨친 후 불지르고 깨버립니다. 뭔가 불만이 있나 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그러고는 공주가 화관을 벗고 금인을 탈하여 두어 궁녀로 거적을 깔게 한 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뒤 문맥을 이용해서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 그쵸? 왜 그러한 행위를 했는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어려운 문항은 아니고요. 15번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게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A를 찾아보니까 얘가 맨 마지막 부분 큰 따옴표가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큰 따옴표가 없으니까 지금 보니까 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직접 제시 해당을 할 거고 즉 서술자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렇죠? 개입을 하게 될 거고 그러면 요약적, 분석적, 제시 이 등등의 특징들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당연히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항으로 가볼까요? 16번 문항에 보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보기를 참고하라니까 먼저 읽으라는 거죠. 윗글을 감상하니까 보기에 맞춰서 해석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한번 봅시다. 유씨 3대록에서 엄태감과 부마 유세영의 논쟁은, 자, 이제 엄태감이라는 인물과 부마인 유세영의 논쟁이 있네요. 부마가 뭔지 아십니까? 부마. 왕의 사위를 이야기합니다. 공주와 결혼하는데 이 왕의 사위는 벼슬에 못 나가요. 진짜 슬픈 거야. 네. 자, 위계 질서를 중시하는 봉건 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그 봉건 사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뭘 중시한다고요? 위계를 중시한다. 그들이 내세우는 봉건적 위계 질서는 신분에 따른 질서와 부부간의 질서로 대별되는데, 그래서 신분에 따른 질서와 부부간의 질서로 구별이 된대요. 두 사람은 그중 어느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입장 차이를 드러낸다서 우선시 되어야 되는 것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나타난다고요. 이러한 상황에서 진양공주는 이제 진양공주라는 인물이 있네요. 그렇죠? 위계 질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한대요. 그래서 갈등을 진정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양공주가 해결책을 제시를 할 것이다. 둘이서 싸울 때. 그렇죠? 자, 그러면은 내용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둘째 부인 장씨에게 현혹되어 첫째 부인 진양공주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멀리하던 부마 유세영은, 자, 그래서 이제 장씨에게 현혹이 됐고 진양공주는 못마땅하게 생기고 있는 이제 부마인 유세영이네요. 술을 마시고 공주를 찾아가 그의 보모 상공인 장손씨를 불러 꾸짖는다. 자, 그래서 지금 첫째 부인을 찾아갔고요. 그래서 불러서 보모 상공인 장손씨를 꾸짖는다는 거죠. 자, 부마가 가로되 부마는 유세영이다. 여자가 시집가면 그 귀함이 남편보다 더하지 못하니 초나라 공주도 백정을 조차 섬겼던지라. 자, 지금 보면 이제 부부간의 위계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그 가부장적 가치관 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내 비록 용렬하나 대대 명문가의 선비이니 어찌 공주가 나를 압도함을 달게하고 내 뜻을 패하리오. 너희 공주가 부녀자의 덕을 크게 잃었으니 금일 아니 경계치 못하리라. 궁이는 괴히 여기지 말라. 그러고도 입었던 홍금포를 벗어 불지르고 옥대와 옥호를 벗어 철봉으로 깨친 후,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신에게 행한, 그쵸? 그 불만을 표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이제 간접 제시에 해당하죠. 행동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렇죠? 자, 군관과 궁노를 불러 공주의 궁인 수백여 인을 다 잡아내어 낱낱이 결박하고 공주가 사치하고 방자하여 남편을 능멸했다며 그 죄를 물어 궁인을 벌하려 하는지라. 장손씨는 이제 장손씨가 등장을 하죠. 아까 이제 위에서 그 보모상궁이라고 그랬죠.
공주의 뜻을 알매 순순히 사죄하며 말이 없으되. 자, 공주의 뜻을 알매, 그러니까 공주는 그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태감 엄광이 대로하여 이제 엄광이 그 태감 엄광이 등장을 합니다. 둘이 이제 그 논쟁을 한다 했죠. 분연이 달려들어 부마를 대하여 크게 부르짖어 가로되 주공이 비록 존귀하시나 우리 진양공주는 평범한 금지 오겹이 아니라 태우 마마께서 소중히 여기심이 황상 위에 두시거늘 주공이 어찌 여염치 필부에 소소한 분열을 대접하는 도리로서 공주의 죄를 대신하여 궁인들에게 엄한 형벌을 내리고자 하시나이까. 국법이 엄하다나 춘추에 이른바, 춘추라는 걸 인용을 하죠. 책을 이제 그 고전을 인용을 해서 근거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법은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적용될 수 없다 하니. 자, 이제 지위가 높은 사람은 공주죠. 국법도 이렇거든. 하물며 주공의 사사로운 노기를 어찌 감히 공주를 범하시리고 엄광이 황실의 명을 받잡아 공주를 매셔 주공을 섬김해 주공이 존귀하시나 오히려 공주를 안 후에 주공을 안 것이나이다. 금일 군관과 국노 등이 어찌 감히 공주의 죄를 물어 공주의 좌우를 치리고 명일 대거래가 결단할지언정 만번 적어도 이런 명은 따르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보기에서 본 것처럼 그 신분에 따른 질서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주의 신분이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국법도 공주는 못 건드리는데 네가 뭔데 건드리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마 대로하여 끄지저 와 부마가 또 이제 열받았네요. 나룻 없는 종놈이 어찌 감히 상하의 체면을 알지 못하고 당돌이 안전에 나르려고 하느냐. 태감이 더욱 고성이 왈 비록 만번 죽더라도 이명은 따르지 않으리니 엄광의 고집이 공주를 위한 충인즉 태우마마와 항상께서 또한 아르시리니 주공의 명은 따르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좋다는 따르다는 뜻이죠. 부마가 더욱 노하여 화가 더 난 거지. 칼을 뽑아 난간을 3번 치자 바위가 깨어지고 돌이 부서진 듯한 소리가 천리밖까지 진동하니. 그래서 난간을 이제 3번 치는 것은 이제 분노를 표현한 거죠. 자, 역시 간접제시입니다. 행동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맹호가 산중에서 날뛰고 용이 창에서 몸을 뒤집는 것 같아 사람마다 몹시 놀라고 온 공중에 불안이 떨며 어찌할 줄 모르되. 자, 그래서 지금 보니까 바위가 깨어지고 뭐 천리밖에 진동하다 과장법을 지금 막 사용하고 있어요. 과장법을. 그죠? 자, 어찌할 줄 모르되 태감이 황태우 칙지를 들어 주무시면 안 됩니다. 식사하시고 나서 좀 버티세요. 자, 황태우 칙지를 들어 부마와 다투어 종시 궁인을 구하고. 자, 이제 태감이 그렇죠? 그래서 그 궁인들을 구하고 공주에게 모욕을 주는 것이 그르다고 어지러이 말하며 굴복하지 않으므로 부마의 노기가 점점 더해가더라. 공주가 등장을 합니다. 저와 같은 정결부와 장손씨를 불러가로되 금일 태감이 다만 공주를 알고 공주의 남편이 있음을 알지 못하여 말마다 황명을 들먹이니 부마로 하여금 입을 열기 어렵게 하는지라. 저가 비록 무도하나 나의 남편이라. 자, 그래서 지금 그 남편이 도의가 없지만, 무도하다는 거죠. 도의가 없지만, 도가 없지만, 그래서 나의 남편이다. 어찌 나의 군관이 그를 압도하리요. 금일 명부는 가히 말로 다투지 못하리니 내가 하는 행동에 달려있으리라. 그러고는 공주가 화관을 벗고 금일을 탈하여 두어 궁녀로 거적을 깔게 한 후에. 그래서 이제 그 공주는 부부간의 질서에 따르죠. 자, 계단 아래에서 시녀로 하여금 부마께 사죄하여 가로되 첩이 부귀에 혼미하여 높은 학문이 없거늘 부마의 가정을 어지럽히고 내조하는 덕이 없을 뿐 아니라 군간의 무례함이 이 같으니 금일 집책은 달게 받을 것이니 스스로 죄를 받음을 원하나이다. 또 엄태감에게 말을 전하여 왈 경이 이미 황명을 받자와 나를 섬길진데 그 주공을 어찌 모르요마는 이제 도리어 대의를 어지럽혀 상하의 체면을 알지 못하니 내 몸이 경의 주인됨이 참괴한지라. 경은 마땅히 대궐로 돌아가 태우궁을 시위하도록 하라. 엄강이 바야흐로 고든 성품을 내어 죽기로 굴복하지 아니하더니. 그래서 엄강은
고등성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공주가 석고되지 않은 거동이 이같이 엄중하고 꾸짖는 말이 이같이 엄격함에 사모를 벗고 머리를 땅에 두드려왈 신이 어질지 못하여 금일 황태후의 칙지를 욕되게 하고 공주마마가 금지 오겹의 몸으로 거적 가운데 좌천하시게 하니 신의 죄는 만번 죽어도 가벼울지라 죽을 죄를 청합니다. 어찌 태우궁 시위하기를 바라겠습니까? 또 부마가 머리를 조아리고 죄를 청하리를 맞이하더라. 부마는 이때 성질이 급하게 일어나 공주에게 모욕을 주고자 하다가 태감이 완고한 쟁론으로 황령을 거론하며 이를 끝내기 어렵더니 공주가 계단 아래 단끝에서 석고되지 않은 모습을 보건대 인륜이 중한 것을 알아 자기를 향하여 사죄하고 태감의 날카로운 기세를 조용히 제어하되 늠름하고 엄정하니 진실로 역사책 가운데 구해도 드문 행동이더라. 자, 그래서 높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취중에 미친 듯한 마음에도 크게 깨닫는 바 있고 또한 감동하여, 그래서 감동한 거예요, 공주에게. 좌우 사람들로 태감에게 사모를 주게 하여 위로하여 내보내고 궁인들을 결박을 풀게 하고 형벌교를 거두게 하더라. 그래서 그 공주의 행동에 감동해가지고 다 용서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13번 문항으로 가서요. 자, 내용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 정답은 1번인데요. 부마는 자신의 가문이 빼어나지 않지만 아닙니다. 자신의 가문이 빼어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어디서는 초반에 이야기했죠. 앞부분에 여기 지금 셋째 부분에 보시면 대대 명문가의 선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3번 문항은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14번 문항, 기역과 니은에 대해 이해한 거. 그래서 기역은 그 부마가 화가 나가지고, 그렇죠? 그가 이제 화가 나서 한 행동이고, 니은은 무마하기 위해서, 이 상황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자기가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가야 되겠네요. 그래서 불만을 나타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겠다라는 태도를 상대의 질책을 받아들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자, 15번 A에 대한 설명 마지막 부분이죠. 그렇죠? 자, 설명으로 적절한 게 무엇이냐라는 거. 정답 5번인데 앞서 일어난 상황을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다시 서술을 했죠. 그렇죠? 그래서 부마의 입장에서, 여기서 특정 인물이라는 것은 이제 부마의 입장에서 다시 서술을 했고 태도 변화를 보이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가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6번 문항으로 가서요.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이냐 해서 정답은 3번인데요. 저가 비록 무도하지만 어찌나의 군관이 그를 압도하려 같은 공주의 말은 부부간의 질서가 아니라 신분에 따른 질서를 근거로 태감의 행위를 문제시한 신분에 따른 질서를 근거로 태감의 행위에 문제시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반대로 나왔죠. 부부간의 질서. 그래서 부부간에서 자기 남편이기 때문에, 그죠? 비록 나의 남편이라서 이거는 그 신분 질서에 따른 것이 아니라 부부 질서에 내가 수락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태감 행위를 문제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죠?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거죠. 3번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이요? 없어요? 자, 없으면은 다음으로 한번